동행. 내 앞에서도 뒤에서도 걷지 말라. 내가 따르지 않을 수도 인도하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 나와 함께 걸으라. 우리는 하나니 동행의 기쁨. 인디언 아파치족 격언 중 하나다. 2004년 8월 11일 여름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던 그 무덥던 날 늠름이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편하게 지내던 천사는 험한 세상으로 나온 그 순간 간호사 손에 들린 채 가장 먼저 아빠와 눈을 마주한 후 눈동자를 굴리면서 주변을 경이롭게 둘러봤다. 당시의 큰아들 영현이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생명의 경애다. 맞벌이 부부의 직장 때문에 신혼 때부터 6년을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냈었다. 어느 날 수학이 너머로 보이지 않는 아빠를 상대로 길게 열심히 옹알이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엄마가 이렇게 예뻐해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 후 아이가 커가면서 뭔가 남들과 다름을 알게 됐다. 하지만 또래보다 늦은 말트임에도 혼자 TV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눈 마주침과 교감이 없을 때도 한 번 화나면 뒤집어지면서 끝없이 울어제낄 때도 우리는 그저 조금 남다르고 조금 늦는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의사로부터 정상과 자폐의 중간 단계라는 첫 진단을 받았을 때도 열심히 치료하면 향후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이후 자폐성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참 많은 클리닉을 다녔다. 이상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자기 머리만큼 커다란 헤드셋 쓰기 싫다고 울던 땡땡 치료, 머리에 침 꽂기 싫다고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땡땡 치료 등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위해 일부러 먼 곳까지 주말마다 고속도로 이용도 많이 했다. 발달장애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다른 증상인 뇌전증 발작, 잠에 못 들고 많이 피곤할 때 발생한다. 또 사소한 이유로 한 번 화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게 화를 내는 이상 행동이 가족에게는 큰 어려움이었고 지금도 어려움이다. 영현이가 어렸을 때 내 꿈속에서 늠름한 청소년으로 나타나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즐겁게 지내자고 얘기하기도 하여 항상 완쾌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내기를 수년. 나이를 먹어가도 키가 크지 않고 4~5살 정도의 정신연령에 돌맞이 아기처럼 맑은 눈동자를 지닌 채 영현이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단편적인 상대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긴 문장이나 생소한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고 싫고 좋음의 의사표현 정도만 발화가 가능하다. 이런 영현이 모습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축복으로 여기게 됐다. 영현이는 엄마 껌딱지로 한시도 엄마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엄마의 끊임없는 헌신이 뒤따르는 데 반해 아빠의 노력은 세 발의 피보다 못하다. 그래도 아빠도 나름의 방식으로 영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영현이가 아빠를 닮아 자연에서 걷기, 물놀이 등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틈나는 대로 야외로 데리고 다닌다. 영현이가 7살 때 몇 달에 걸쳐 주말마다 동생을 포함한 가족 4명이 북한산 둘레길을 열심히 걸어 12코스 종주를 했고 초등 고학년이 된 이후로는 틈나는 대로 영현이만 데리고 제부도 해솔길, 태안해안길, 양평 물소리길, 그리고 인천 연안 여러 섬들의 트레킹을 함께 하곤 한다. 인적이 드문 자연 속을 단둘이 장시간 걷는다. 같이 손을 잡고 걷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은 길을 말없이 걸어간다. 고요한 동행 가운데 새들의 합창소리, 잔잔한 파도소리, 벚꽃세상 꿀벌들의 곤무소리, 코스모스 흩날리는 바람소리 외에 인기척 없이 정적만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좋다. 간간히 아빠의 일방적인 대화 시도에 아들의 단발성 대답만 있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일기 1회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삶은 소유가 아닌 순간순간에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기에 특별히 긴 말은 필요가 없다.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 특별한 부자관계지만 그 순간은 더 특별히 같이 걷는다. 가족이라는 가장 끈끈한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 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순수 영혼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기반으로 사전 상호 약속을 통해 금생의 관계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카르마의 해제를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사랑을 배우기 위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현이와 영현이 동생은 용감한 영혼이라 생각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영현이는 본인이 말 못하고 더디며 외로운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평범하지 않는 형 때문에 평생 마음 한구석에 짐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선택했다. 영현이가 7살, 동생이 5살 때 강원도행 3박 4일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복귀하던 저녁에 동생이 평소 좋아하는 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하여 저녁 식사를 겸해서 땡땡 휴게소에 들렀다. 밥 먹으려는 찰나의 긴 여행으로 피곤했던 영현이가 의식을 잃고 토하며 경기를 일으켰다. 인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가운데 형아가 걱정되고 겁이 난 5살 동생은 옆에서 크게 울고 있었다. 발작 경기가 수습되고 난 후 식사도 못하고 바로 출발했다.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후라 승용차 뒷좌석에 엄마와 영현이는 넋놓고 잠들고, 조수석에 5살짜리 영현이 동생은 배가 고팠는지 고사리 손으로 옥수수를 들고 오물오물 먹고 있었다. 세상 천진난만하게 옥수수를 먹는 그 모습에 작은 아들이 어찌나 불쌍해 보이던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우고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운전해야 했다. 매사에 형에게 과도할 정도의 애정 표현을 하고, 부모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리면 하루 3번 먹는 뇌전증 약을 형에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동생이다. 하지만 그런 동생도 한 번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나 보다. 작년 연말 어느 날, 오랜 기간 계속된 나의 진급 누락 가운데 또 누락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온 가족이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매우 우울해져 있던 날, 영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심하게 내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고 문짝을 파손하기에 아빠가 온몸으로 강하게 통제하며 호소했다. 오늘 같은 날, 영현이, 너마저 왜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자. 완력에 저항하던 영현이가 괴성을 지르며 발악을 하자 옆에서 엄마랑 같이 서럽게 울고 있던 동생이, 평소 비폭력을 추구하는 동생이 순간 화가 났던지 형아에게 강한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시골에서 자란 우리 세대 다수가 경험했듯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은 상당히 박했었다. 어린이날은 그저 하루 학교 안 가는 날이었고, 크리스마스 선물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그날이 방학 중에 낀 날이라는 사실만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시절이었다. 나 역시 이런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도 93년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띄운 부모님 전상서에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끝났다. 국민학생이 된 이후로 부모님께서 나를 안아준 기억이 없기에 나 또한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17년간 영현이와 지내오면서 아들 덕분에 나는 변했다. 아이처럼 순진한 얼굴과 천사 같은 눈동자로 상대에게 애정을 유발하여 안아주기와 볼뽀뽀 등 애정 표현이 내 일상이 되게 하며, 주변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세 때문에 최근 치매기가 더 도드라진 시골에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께는 몇 년 전부터 헤어질 때마다 안아드리고 볼을 맞대며 자식의 사랑을 전해드렸지만, 광주에 계신 처가 어른들은 여전히 쑥스러움이 남아 장인어른은 손만 종종 잡아드렸고 장모님은 손잡는 것도 어려워했었다. 하지만 바뀌었다. 며칠 전 지방에 있는 처가에 잠깐 방문했을 때 최근 힘든 병을 앓으시면서 무척 수척해진 장모님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함이 일었다. 그냥 아무 망설임 없이 안아드리며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전해드렸다. 병을 겪으며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사위 맞은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사위에게 눈물을 보이셨다. 한없이 예쁘기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간히 이유를 알 수 없이 불같이 화를 낼 때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인내를 거치면서 아들 덕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사랑을 굳이 알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시납으로 알게 해주는 우리 아들 영현이는 본의 아니게 아빠의 큰 스승이다. 얼마 전에 아들 눈동자가 평소보다 유달리 더 맑아 보여 아들 볼에 뺨을 비비며 속삭였다. 영현아,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다음에도 지금처럼 아빠와 아들로 태어나자. 만약 다음 생에도 아프게 태어나더라도 아빠가 늘 함께 할게. 근데 솔직히 다음 생에는 오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보통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치? 왜?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눌한 말투로 영현이가 대답한다. 자폐성 발달장애 환우는 평균 50세 전후에서 일찍 죽는다고 어느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모든 발달장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처럼 우리 부부 역시 영현이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희망사항이다. 아픈 손가락을 먼저 보내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노후는 없겠지만 설령 큰아들보다 부모가 먼저 죽게 되어 눈에 밟힐지라도 아들은 자기 나름의 이번 생을 완수하리라 믿는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비극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극의 경험은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 파울로 코엘료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든 비극이든 보다 많이 경험해 볼수록 삶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비극에도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경험 가운데에 비극을 극복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좋은 예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가운데 한 문단을 인용해 본다. 긴쓰기, 금으로 이음. 일본 문화에서는 깨진 물건이 온전한 새 물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보수 과정을 통해 그것이 더 흥미로운 물건으로 거듭난다고 여기는 것이다. 15세기 무로마치 마쿠시테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아끼던 닭이가 깨지자 수선을 위해 중국에 보냈는데 깨진 부분에 철근이 묶인 채 돌아오자 쇼군은 진노했다. 이에 일본 장인들이 깨진 부분을 금박을 입히자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제2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나중에는 금박 수선을 위해 일부러 도자기를 깨는 유행까지 생겼다.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부서졌다 회복된 인간이 삶의 풍파를 전혀 모르는 온전한 인간보다 훨씬 매력 있다는 생각 또한 담겨 있다. 자식은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행하는 매개체가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사회 시스템에서 사랑을 통해 훈육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영혼으로 진화하기 위해 금생의 짧은 시간을 동행하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산중 계곡에 떨어진 물방울은 앞서 흘러간 물들이 그러했듯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산전수전 겪으며 앞으로 흘러간다. 냇가의 급류가 되기도 하고 댐에 갇히기도 하며 넓은 강의 일부가 되어 연륜과 여유로움으로 유유히 흐르다가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바다에 이른다. 바다는 증발해서 구름 속의 비가 되어 다시금 이름 모를 계곡의 물이 된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큰 하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각각의 작은 하나들은 자발적으로 수많은 진화 과정을 겪으며 큰 하나 속에 들어갔다가 언젠가 다시 분리되는 우주의 수레바퀴 위에 있다고 들었다. 나 역시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길 가운데 우리 영현이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부모 자식 관계로 큰 가르침을 선물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